사람들은 그러죠. 인생은 60부터라고. 저는 그 말이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더군요. 제 나이 60, 이혼하고 홀로 선 지금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날이랍니다. 하지만 이 봄날을 맞기까지 저는 혹독한 겨울을 보냈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 정훈이 제게 물었죠. 여보, 오늘 점심은 뭐 먹고 싶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이 좋아하는 순댓국 어때요? 하고 대답했어요. 정훈은 빙긋 웃으며 좋지. 그럼 이따가 보자 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죠. 정훈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고 해질녘 창가에 앉아 그를 기다리는 게 제 오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정훈의 전화가 계속 꺼져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혹시 형님네 정훈 씨랑 연락되세요? 아니, 오늘 낮에 통화하고선 연락이 안 되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 11시, 12시, 새벽 1시가 되어도 정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전긍긍하며 밤을 새웠죠. 그때 띠링 하고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정훈 씨의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지금 정훈 씨가 사고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다리가 부러졌나? 아니면 더 큰일이 난 건가?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정훈이 보였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죠. 정훈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정훈이 눈을 떴어요. 그 눈빛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저를 보는데도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죠. 그때 정훈의 침대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30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죠. 누구세요? 여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전 정훈 씨 아내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박정훈 씨 약혼녀예요. 지금 이분이 제 남편 될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약혼녀라니? 결혼 30년 차에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약혼녀라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다고요. 여자는 비웃는 듯 얄밉게 웃으며 말했죠. 아줌마, 박정훈 씨는 저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이건 뭐예요? 여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제게 내밀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죠. 이걸 받고 저희 결혼식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의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두 분 다 정훈 씨 보호자이시면 잠시 저와 얘기하시죠. 저희는 의사 선생님을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훈이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한동안 기억 상실증을 앓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으로선 정훈 씨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박정훈 씨는 지금 본인을 30살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살이라니요? 30살이면 저를 처음 만났던 때인데 그때 기억만 남아있다고요? 그럼 그 젊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 남편이 저 몰래 젊은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다니. 이 모든 것이 마치 끔찍한 꿈만 같았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저를 가차없이 무너뜨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서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 여자가 정훈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이 제 앞에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것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충격적인 병원에서의 만남 후 저는 며칠을 멍하니 보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죠. 아들은 아빠의 병원 사고 소식에 놀라 급히 달려왔지만 병원에 나타난 젊은 여자와 저를 기억 못하는 아빠의 모습에 큰 혼란에 빠졌어요. 정우는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고 젊은 여자는 자기라고 불렀죠. 아들은 그 상황에 분노했고 젊은 여자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대체 누구야? 우리 엄마 앞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뭐가 문제죠? 아버님은 저랑 약혼했어요. 당신들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제 거예요. 정훈 씨는 당신 약혼자가 아니에요. 엄연히 유부남이라고요. 애 둘이나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들은 그 여자와 실랑이를 벌였지만 정우는 그저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태어난 정우는 저희 집이 아닌 그 여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아무리 붙잡고 애원해도 소용없었죠. 정우는 그 여자를 믿는 눈치였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며칠 뒤 그 젊은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줌마, 박정훈 씨가 기억을 조금씩 되찾고 있어요. 그런데 아줌마와의 결혼 생활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아마 아줌마는 그냥 스쳐간 인연인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듯했고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어떻게 스쳐간 인연이라는 말로 치부될 수 있는지. 저는 그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훈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저예요. 당신 아내요. 당신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당신 곁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줌마,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한테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정훈 씨, 당신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정훈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멀리하는 듯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정훈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억지로 붙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정훈이 저와 함께 보낸 30년의 세월을 잊고 젊은 여자와 새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정훈은 그 여자와 함께 저희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어요. 제 변호사는 저에게 증거를 모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정훈의 통장, 보험, 집문서 등 모든 것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재산이 그 여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정훈이 모든 것을 그 여자에게 넘긴 거였죠. 여보, 당신이 그 여자한테 우리 재산을 다 넘겼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당신이 무슨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난 이 사람과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에 필요 없어요. 정우는 저에게 매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어요. 정훈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저를 배신하고 재산까지 모두 빼돌렸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이었죠. 저는 결국 정훈과 그 여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한편의 사기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결국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 젊은 여자는 정훈을 기억상실증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사기꾼이었어요. 정훈은 그 여자의 계획에 이용당했던 거였죠. 법정에서 그 여자는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정훈이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정훈은 제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정훈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제 전부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아픔만 남긴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니,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저는 정훈에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혼할 거예요. 정훈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미련 없이 법정을 나왔어요. 제 통장은 텅 비었고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무엇보다도 저를 속였던 사람들을 단죄했다는 사실에 큰 희열을 느꼈죠.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혼 후 저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어요. 재정 상담사 일을 시작하면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제 진심을 담은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고 저는 어느덧 유명한 재정 상담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정훈이 찾아왔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다시 돌아와줘요. 정훈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한 삶을 살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세요. 저는 정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을 놓았을 때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남편의 아내가 아닌 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할게요. 우리 함께해요.